말씀 나눌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추석 연휴가 끝났습니다. 두 분도 오랜만에 가족 친지분 만나서 회포도 풀고 이런저런 얘기하셨을 텐데, 또 이 정치 평론가란 직업상 주위에서 분위기가 어떠냐 얘기를 많이 하셨을 것 같고, 밥상머리 임시 좀 어땠을까 궁금합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을지 궁금한데, 먼저 이종훈 평론가 어떤 얘기들 하셨어요? 네, 비단 명절 그 밥상 아니더라도요. 네.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부분의 회식 자리의 끝은 정치 이야기. 싸우지 않나요, 그러다가? 싸우기도 하는데 이제 예. 친한 친구들끼리 괜히 이제 얼굴 붉히기 하니까 이제 네. 마지막은 그냥 좋게 해서 이제 끝나긴 하지만 예. 사실은 그런 회식 자리에서의 그 정치 얘기 결말이 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것저것 이제 아무래도 그런 모임에 가게 되면 이제 질문을 많이 이제 받게 그렇죠. 되죠. 예, 그래서 답변 잘못하면 이제 또 괜히 또 이렇게 비난받기도 하고. 연락 안 오고 이제. 네, 그런 일도 이제 빈번한데, 예. 언제나 그렇듯이 이제 명절 때 가족들 모이면 이제 정치 얘기 반드시 나오게 돼 있죠. 예, 피하려고들 하는데도 네. 결국은 나오더라고요. 어떤 형태로든 이제 올해도 이제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사실은 정치권도 늘 그 명절 밥상 민심 장악하기 위해서 이슈 선점하기 위해서 여러 그렇죠. 가지를 이제 던지고 추석 전에 이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번 추석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게 최대 이슈가 됐을 거예요. 네. 그런데 살짝 비껴간 거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그런 상황이 된 거고, 여기서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한 발 더 나가기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민생 여야 이제 영수회담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건 이제 사법 리스크 국면 이제 끝내고 본인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이제 국면 전환을 이제 해서 민생 쪽으로 이제 드라이브를 거는데 그 과정에서 주도권은 내가 잡아가겠다. 이런 의도로 이제 좀 읽히고, 그리고 역시 이제 그런 정치 이야기 말고 그 다음에 많은 얘기는 민생 문제죠. 결국 먹고 사는 문제, 특히 요즘에 경제가 안 좋다 보니 네. 그와 관련한 얘기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친척들이 어떤 얘기 하던가요? 비슷한 얘기인데요. 예, 예. 사실은 이제 현 정부에 대한 좀 실망감, 비판이 좀 많았어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어쨌든 기대를 갖고 출범했던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실망감들이 많고 불만이 네. 좀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민생 문제도 물론 그렇고 뿐만 아니라 이태원 참사, 최상병 사건, 여러 가지 또 김건희 여사 관련된 논란, 이런 여러 가지 예, 얘기들이 예.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또 이번에 수산물 먹어도 되냐 예, 이런 맞아요. 얘기까지. 후쿠시마 그죠? 오염수 예. 방류 문제 이런 문제들까지 겹치다 보니까 현 정부의 기대보다 못한 부분에 대한 실망감이 많이 노출되는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이 좀 많아서 저도 답답하죠. 사실은 이런 네. 상황을 어떻게 뚫을 수 있는 대통령이 사실은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은 이제 국민들은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하는 여러 얘기들을 좀 들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정치권 여야가 청취한 추석 민심은 어땠을까요? 서로 듣고 싶은 것만 듣지는 않았을까요? 여야 모두 경제와 민생에 방점을 찍었지만 서로를 탓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볼까요?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신상 문제로 국회를 공전에 빠뜨린 데 대해 사과부터 했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추석에 접한 민심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독선을 막아내고 국민을 지키는 보루 역할을 제대로 하라는 기대와 격려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네, 정치권은 워낙 또 내 탓 공방을 그동안 쭉 해왔기 때문에 교수님 이제 국민들도 더 이상 속된 말로 타격감도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려니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두 사람 여야의 원내대표들이 얘기를 했는데 예. 기대했던 것 그대로죠. 사실은 더 이상의 어떤 말들이 있겠습니까? 서로 네. 양당을 비판하고 양당의 대표들이나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이미 국민들도 다 이해하고 있으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 말에 크게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지는 않는데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분위기 자체는 사실 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 기조가 좀 높다는 점은 여당이 좀 귀담아 들여야 될 부분이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있들에게 비판받을 지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율로 보면 현 정부나 여당의 책임에 대해서 많이 묻고 있다는 점은 여당 입장에는 상당히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거는 뭐 현 정부에 대한 부정평가, 지지율로도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드러나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 빨리 이걸 바꿀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지 못하면 총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바람이 불게 되면 본인들한테 상당히 부정적인 결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본다고 하면 민심에 대해서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지 말고 냉정하게 현재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민주당의 신임 홍익표 원내대표는 어제 추석 민심 기자 간담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택적인 민심 청취를 멈추라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자, 이종훈 평론가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홍 원내대표의 기자 간담회. 예, 그런데 뭐 이제 이분들 추석 민심 들은 얘기도 조금 전에 이제 각자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해서 언급하지 네. 않았습니까? 예. 추석 민심이 그렇다는 걸 청취했다기보다는 본인들이 아마 국민들 만나서 그런 얘기를 계속 했을 겁니다. 네.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만 계속 했겠죠. 그걸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한 거에 이제 네. 불과하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지금 뭐 어찌됐건 지금 여야가 워낙 이제 계속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에서 서로 좀 물러설 수 없는 그런 국면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뭐 표현은 점점 사실은 더 거칠어지고 있는 네. 그런 양상이라는 거죠. 전반적인 그 흐름으로 네. 보자면 예컨대 뭐 이제 이재명 대표 영수회담 제안과 관련해서 김기현 대표가 뭐 잡범 운운하기도 하고 네. 뭐 연목구어 운운하기도 하고 예. 그런 식의 표현까지 써서 막 이제 공격을 하던데 이게 이제 그렇게 볼 문제인가 하는 거고 그리고 가장 이제 역설적인 것은 좀 여야 모두 국민들이 진짜 지금 아쉬워하는 부분들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이제 민생을 지금 챙겨야 될 시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네. 본인들도 뭐 백드랍 같은데 민생 뭐 걸어놓긴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전혀 이 정반대. 그냥 상대용만 행동을 하고 이제, 있고요, 그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간극을 지금 이제 좁히는데 노력을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신임 원내대표 아닙니까? 네. 그러면 더욱더 이 국정 부분에 대해서 제1야당으로서 좀 책임감 갖고 좀 임하는 게 좋겠다. 발언도 좀 그런 측면에서 좀 조율을 좀 잘 해 나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표 선출 후 첫 공식 일정으로 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또 오후에는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를 만날 예정인데, 자, 두 분이 어떤 정치적인 접점 자체는 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과연 이게 원내대표끼리 협치가 소통이 될까? 물론 지금 두 분이 접점 여부를 떠나서 당끼리 분위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또 그렇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세요, 이종훈 평론가님? 원내대표들이 지금 자율성이 없잖아요. 네.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뭐 몇 달 동안 계속 봐왔던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예, 소위 그래서 그립감이 전혀 없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 지난번 전당대회 때 뭐 친윤 지도부 내세운 이후에 원내 대표가 뭐 독자적인 어떤 행보를 한다거나 독자적인 어떤 목소리를 내는 걸 우리가 봤습니까? 네. 한 번도 못 봤다. 오히려 지금 뭐 굉장히 최전방에서 싸우는 투사 역할을 지금 하고 있을 뿐인 거죠. 예, 그 총알 바지, 뭐 그렇죠. 전쟁에서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민주당도 그러면 과연 다르냐 하는 거죠. 예. 뭐 지난번 이제 원내대표 그래도 이제 뭐 친명이 아니고 비명이라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자율적인 목소리도 좀 내고 행보를 좀 보이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예. 결국은 그런 기대감에 부응을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게다가 이제 뭐 어찌됐건 범친명에 속하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지난번보다 오히려 더 이 자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내대표들이 기본적으로 당대표나 대통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협치를 해내고 이런 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결국은 뭐 정쟁은 더 격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